오늘도 대한민국의 종북 간첩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자고 기도하시는 한성주 장군님을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9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병관이라고 하는 동아일보 회장이 1998년도 이제 김대중이가 집권하자마자 1937년도 보천보 전투, 김일성 장군이 이제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했던 보천보 전투가 이제 37년 그 어간에 호해로 발간이 됐었죠. 그걸 금판으로 만들어 갖고 가서 김정일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나서 너무 동아일보가 미친 동아가 돼버린 겁니다. 반역의 동아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0명 간첩단이 들어앉아서 모든 걸 주무르고 앉아있는 이 반역의 신분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동아를 사랑했습니까? 조선을 사랑했습니까? 중앙을 사랑했습니까? 이 개떡 같은 새끼들이 다 반역질을 한 겁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네. 간첩들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자가. (1975년 4월 30일) 소련제 월맹군 탱크가 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소리가 작죠. 월남기가 내려지고 월맹기가 올랐다. 월맹군이 대통령궁에 진입한 지 45분 만의 일이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못한 월맹이 월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당시 월남과 월맹의 경제력 차이는 약 2배. 분단 이후부터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고 미군 철수가 완료된 1973년까지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월맹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다. 총공세에 직접 투입된 월맹군은 베트콩 등을 합해 약 40만 명이었다. 그러나 낡은 재래식 장비와 열악한 보급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월남군은 11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300여, 40대, 115, 약 게다가 300명. 월남공군은 1800대나 되는 최신 공군기를 가진 세계 4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엄청나죠? 탄약도 보급도 모두 공산군보다 훨씬 우세했다. 그러나 월남군은 싸움다운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땅굴로 다 들어갔죠. 월남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 땅굴 플러스 간첩이죠. 전쟁의 승리가 객관적인 전투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땅굴과 간첩, 땅굴망과 간첩. 망한 것이 전부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망한 것이 내부적인 군사를 문제. 가지고 망한 게 아니야. 침투되어 있는 적, 이게 나타나 망한 거예요. 그게 간첩이죠. 양반은 간첩이라는 얘기를 안 해. 부정부패, 또 민심하고 이탈되는 행위. 저기니까 간첩이란 이런 걸 말도 제대로 해드려야 비슷한 하는데 말이겠지만 군사력으로 전례마다 망한 건 아니요. 당시 땅굴을 캄보디아와 보여줘요. 라오스 국경을 따라 거미줄같이 연결된 땅굴과 도로, 이른바 호치민 루트라 불리는 육해상 침투 및 보급로가 있었다. 그 땅굴 속에는 월맹의 혁명정부 청사까지 들어있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월남 정부의 각 부처 및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결정되는 극비 내용이 단 하루 서울숲 만에 밑에도 여기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북한군 지부가 바로 건설돼 있다. 월남 내 이런 핵심 식으로 계층까지 파고든 간첩들이 원인이었다. 간첩, 간첩. 김장수 간첩, 김관진 간첩, 이병호 간첩, 김수남 간첩. 1967년 9월 3일 11명의 인자가 난립한 가운데 치루어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응엠반 티에우가 당선되었다. 야당 지도자 쭈옹딘주는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쫑빈쭈. 이자가 문재인 같이 간첩이었다는 거죠. 차점으로 낙선한 저놈이죠.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쫑빈쭈. 산을 두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
가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문재인 간첩, 내가 먼저 미국보다 북한을 방문하겠다. 이 간첩 새끼 문재인 똑같은 위치에 있는 놈이 쫑긴 쭈라는 거지. 쫑딘주의 이 같은 연설은 반전 반미 여론을 자극했고 지금 북한과 반전 안보를 반미 강조하는 사람들을 자극하잖아요. 전쟁에 그래.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박지원이와 문재인, 쫑딘주 추미애, 심상정 이 개같은 간첩 새끼들 똑같은 미국이 나쁜 줄 알고. 쫑딘주만이 아니었다. 사드 배치 반대 지오 대통령의 특별 똑같은 짓거리를 보좌관이었던 하고 있잖아. 후이응 반종과 정치 고문이었던 후응옥야 등 대통령 측근들까지도 호치민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이었다. 안보실장 김관진 이 새끼가 간첩이고 수많은 월명의 간첩들이 각계각층의 이병호가 침투와 간첩이고 활동을 김순환이가 사실이 드러나 간첩이니까. 세상을 놀라게 했다. 놀라게 하면 뭐야? 그 전에 계엄령 선포해서 잡아 죽여야지. 당시 뉴욕 끝났는데 헤럴드 트리븐 이미. 특파원이었던 함수아나는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였던 친척을 정보 이용하여 기관 50여에 최고 걸쳐 책임자 핵심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월명에 이병호 넘겨줬다. 이 간첩 새끼 똑같아 지금 똑같은 것보다 더 악화돼 있어. 그도 역시 간첩의 소굴이었다. 함응옥 타오 육군 대령은 직위를 이용해 베트콩 조직의 재정비를 김장수 도왔고 여러 육군 차례 대장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김관진 육군 대장 이 새끼들이 간첩인데 심지어 응엔타인중 공군 중위는 1975년 4월 공군 전투기 조종사도 간첩이 앉아 있었다는 거야. 자기네 궁으로 사이공으로 진로를 가버렸대. 바꿔 월남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월명으로 탈환. 자살꾼이죠. 그좀 나라 망하게 한 거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제가 아까 조선일보를 하면서 열을 올렸는데 열을 안 올리고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작년 12월 17일 김정일 되진 지 5주기 되는 날 무슨 걸 발표했죠? 이제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혁명하겠다. 이게 반란하겠다, 폭동하겠다 아닙니까? 저놈이 율사 출신인데 저 새끼가 그게 내란 선동죄라는 걸 몰라서 했을까요? 자, 알면서도 왜 했을까요? 북한의 지령이니까. 최근에 김재동이라고 하는 놈이 탄핵 기각되면 내가 제일 먼저 청와대 담벼락을 넘겠다. 이제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악의 소리예요. 축, 법원 행정처가 214명 간첩 판사들 중에 한 놈을 골라갖고 이걸 주면은 이제 제로미터까지 접근하는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로미터까지 가서 담벼락을 넘겠다. 김재동이가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이는 내가 혁명하겠다, 반란하겠다, 폭동하겠다, 청와대 점령하겠다. 그러면 땅굴 속으로 기어 나온 어느 놈이 있어요. 이게 북계군이 있다는 거죠. 특수군이 5.18하고 1980년 5.18하고 똑같은 각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촛불 시위하는 데는 700명 정도의 북계군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점령해야 될 자리를 가갖고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막 와서 한 대다 참여. 중국에서 처음에는 조총련도 오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이 간첩 개새끼들이 송영길이라고 하는 이 간첩 새끼가 끌고 8명 끌고 올라가서 왕이 외교부 장관을 만나갖고 이제 또 같이 대한민국을 전복할 것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미국에다가 편지 보내고 막 이런 것처럼 딱 똑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태극기 민심이 23만 명이 이제 코엑스에 모였다. 잘했어요. 잘했어. 네. 그런데 단기국을 끌고 가는 권영애, 정광택, 정광용 이 세 마리가 한성주 장군으로 하여금 계엄령 선포는 말하지 마라. 민중홍이라고 하는 사무처장인지 하는지 이 개새끼가 앉아갖고 계엄령 선포는 말하지 말아라. 이 새끼야 문재인이가 이제 탄핵 기각하면 반란하고 폭동하고 혁명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때려잡을 게 계엄령밖에 더 있어. 이 개새끼들아. 권영애 이 개새끼, 민중홍 개새끼, 정광택 개새끼, 정광용 개새끼, 이 네 마리의 개새끼들이 한성주 장군 계엄령은 말하지 마라. 이런 개떡 같은 새끼들. 23만의 국민들은 태극기 들고 모였는데 이 새끼들은 계엄령은 말하지 말래. 이 추위에 정말 많이 지쳐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자, 그래서 계엄령 말해야 돼요. 이 바보 새끼들아. 문재인이가 반란하겠다고 하는데 계엄령으로 반란군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바보 새끼들아. 바보 권영의 이 바보 새끼야. 진짜
진짜 월남 거를 보니까요 너무 막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그걸 보면서도 권영애 이 새끼야, 네가 계엄령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정광택 이 새끼야, 정광용 이 새끼야, 그 밑에 있는 놈의 새끼가 민중홍이라고 하는 놈의 새끼가 종북이라고 내가 알려줬으면 잘라야 될 거 아니냐, 이 바보 새끼들아. 니들이 종북이 아니라면, 간첩이 아니라면. 민주 설전의 옛 후보 등록 조기 대선 체제로 간다고 합니다. 반역 간첩이랑 문재인과 네. 추미애 이 두 마리의 개새끼들이 8명의 의원을 중국에 보내서 사드 반대 한미 동맹 폐기하는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우리나라고 왜 아, 이렇게 문재인 막 이 새끼를 지멋대로예요? 가만둬요? 왜 가만둡니까? 김수남 이 새끼를 잡아놓을 수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 새끼가 간첩이고, 이병호 국정원장 새끼가 간첩이고, 김관진 안보실장 이 새끼가 간첩인데 이게 가요? 월남보다 더 악화돼 있죠. 이걸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이 계엄령인데 지금 계엄령이 먼저냐, 문재인 반란이 먼저냐, 이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권영애 이 새끼는 한성주 장군 계엄령 말하지 마라. 개똥이다. 12월 31일 날은 한성주 장군에게 3분만 얘기해라. 여건이 무르익으면 해라. 계엄령 하라고 해라. 여건이 무르익었지 않느냐, 이 바보야. 월남처럼 패망되고 나면 그때 여건이 무르익었다 할 거냐? 권영애 이 바보 새끼야. 정광택 바보 새끼야. 정광용 바보 새끼야. 민중홍이라고 하는 이 여적, 종북 새끼를 갖다 앉혀놓고서 한성주 장군 계엄령 말 못하게 하는 이 바보 3마리의 리더들 이 새끼들아. 계엄령은 국민이 그래서 참 국민 여러분, 이제 단기국에서 하는 행사에 나가십시오. 단기국에 태극기 들고 나가서 20만, 30만 모이십시오. 그리고 해결책으로. 앞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이제는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 이걸 들고, 네. 이걸 들고서 그 앞에서 권영애를 향해서 외치십시오. 권영애 이 바보 새끼야. 계엄령만이 답인데 니는 왜 계엄령을 말 못하게 하느냐. 민중홍 저 새끼를 끌어내려라. 이제는 하셔요. 저 정광택이 바보 새끼야. 정광용 바보 새끼야. 이것이 답인데 이걸 말 못하게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놈이냐. 월맹군 놈이냐. 베트공 놈이냐. 그리고 그런 말이 막 돌아요. 계엄령 내리면은 자기들 자식을 죽인다. 누가 자식을 죽어요? 12만 종북 간첩 새끼들을 곤란해서 죽이는 거지. 그렇죠.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오늘 장군님 많이 진짜 혈압이 오르실 정도로 하니까 지금 가족분들께서 막 들어오시잖아요. 아베 한국 정권 바뀌어도 위안부 합의 지켜야 재협상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아베 장기 집권 노리고 애교 깡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가 취할 조치가 더 없다. 국정 리더십 공백에 무기력한 모습이다. 이제 이걸 즐기고 있는 놈이 야 3당 간첩당입니다. 네. 이제 저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도 네. 이제 또 하나를 갖다 놓고서 네. 이 짓거리를 즐기고 있는 놈이 추미애 이 간첩, 문재인 간첩, 박지원 간첩, 심상정 간첩 이 개새끼들이 즐기고 있죠. 임명진 이놈은 새누리 침몰 견인하는 놈으로 들어와서 목사가 교회나 앉아있지 이놈의 새끼가 들어와서 바른정당 중도 확장 노리고 이런 개떡 같은 새끼들 이 반역의 당 바른정당 하지 말고 반역정당이라고 써라 이놈의 새끼들아. 반기문 귀국 직후 지하철 귀가 검토 레프티스트 좌파입니다. 촛불을 지지하고 있고 5.18을 지지하고 있는 5.18 이 반역을 지지하고 있는 반기문이는 좌파임을 드러냈습니다. 노무현 밑에서 간첩질했던 반기문. 반기문은 이제 기대를 접읍시다. 보수 네. 보수 여러분들은 반기문에 대해서 기대를 접읍시다. 민주 경선 룰 마련 시작, 모바일 투표, 결선 투표에 내관이 됐다. 악마는 디테일에 치열한 신경전, 대선 레이스 본격 시동. 근데 이 개새끼를 이게 띄워요. 이 10명의 동화 간첩 새끼들이 그렇죠. 이 새끼만 팔락팔락. 띄워요. 돈을 얼마를 받아 처먹었는지 이 새끼만 띄워요. 이놈이 20조 원을 수표를 신한은행에서 만든 수표를 흔든 놈이고 200톤의 이 금괴를 이 도구를 해갖고 갖고 있는 놈이 이놈 아니에요. 양산의 저택에다가 갖다 숨겨놨잖아요. 절 보고 찾으라고 하면 찾아서 국고에다 환수하겠습니다. 이제 계엄령 선포해서 이 새끼 재산 다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재산
뺏고 이효 재산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효 여사님은 진짜 대통령 부인이 아니 왜 그 새끼는 또 어떤 놈 또 끌어들여갖고 결혼한다죠. 네. 90세가 넘은 놈이. 사람들이 뭐 돈을 비자금 숨기려고 그런다 이런 루머가 있던데요. 기침이 반기문의 나와버리네. 견제구 던진 문재인, 반기문 당선돼도 정권 교체 아니다. 여당 텃밭 경주소 여권 주자를 규정했다. 개떡이다. 이제는 반기문에는 레프티스트, 좌파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여권의 후보는 반기문 말고 찾는다. 그다음에 문재인의 직격탄 날린 박원순이 네. 문재인이 기득권 대표하는 청산 대상이다. 네. 개헌 문건 비판이요 날선 공격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무슨 짓을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주권 국가가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 선언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그 당사국인 북한의 김정일에게 물어서 지령을 받아서 기권을 했던 놈이 문재인입니다. 이런 놈을 어떻게 대통령을 시켜요? 그 다음에 지금도 작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 되진 지 5주기 되는 날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놈이 뭘 올렸어요. 탄핵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혁명하겠다. 이게 말이 혁명이지 반란과 폭동하겠다고 하는데 이 배우가 뭡니까? 촛불 폭동, 촛불 반란하겠다. 또 배우가 뭡니까? 저 법원 행정처에서 200여 명 되는 이 간첩 새끼들한테 이거 배당해갖고 제로미터까지 근접시키는 이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 즉시로 황교안 총리님은 계엄령 선포하셔요. 그리고 특수부대 집어넣어서 거기에 모여서 담벼락 넘는 놈들 사살하셔요. 그 놈들이 13만 명이면 13명 사살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 교포들, 한인 교포들 다 쏴 죽여요. 왜? 용병이잖아. 네. 반란군의 용병이잖아. 그렇게 해서 다 평정해요. 12만 명 모으기도 힘든데 거기에 다 모아놓은 놈들 다 죽여요. 그 전에 광화문이 다 새해 첫 촛불로 밝힌 세월호 천일. 세월호는 이렇게 울고 먹어요. 304명을 계획살인한 박지원 이 새끼하고 문재인하고 박원순이하고 이런 여적 놈들이 이걸 울고 먹어요. 삼풍백화점도 어느 분이 많이 죽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그게 잊혀진데 너무 이런데요. 1994년도죠. 네. 그것도 저는 땅굴 속에서 폭약을 집어넣어서 무너뜨렸다고 봅니다. 예. 자, 10명 간첩 동화 태극기 집회, 계엄령 집회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개 같은 동화, 이 개 같은 동화, 이 개 같은 동화. 그리고 오늘 하지도 않은 그 누구? 양한별이 그 사람이 뭐한 돈 걷는데 우리 이름 확인도 안 하고 우리 이름 넣고 왜 그래요? 동아일보? 그건 실어줄 수밖에 없죠. 광고라서요. 한국노총위원장 강경파 2파전 공공노련 이 한국노총의 1500명 간첩의 세상입니다. 여기 나오는 놈들도 간첩이고 종북이 아니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임원진들은 다 간첩 1500명이면 웬만한 곳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직은 거의 다가 간첩 새끼들이 다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계엄령 선포해서 이 대가리부터 잘라내고 의인들을 찾아갖고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계엄령밖에 더 있어요? 태극기, 이 물결로 이런 거 다 잘라낼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이지. 서경석이는 태극기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똥이다. 태극기로 50대 언론사 사주를 없애고 논설 주간 주필 이런 놈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느냐. 태극기로 100만이 모였다고 하자. 200만이 모였다고 하자. 계엄령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 12만 종북 간첩단을 이제는 척살하는 수밖에 없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갈등 본격화. 교육부 이번 주 지정 절차 시작한다. 교육청 11곳은 승인 거부 방침. 이게 17개 중에 15개가 교육감이 간첩이고 종북인데 그중에 11곳은 승인 거부 하고 이제 15개까지 나오겠죠. 교육부는 다당성 법리검토 착수했다. 이게 지금 간첩 새끼들이 벌이잖아요. 네. 저 이준식이 교육부 장관이 간첩인데 법무부 차관 이 새끼가 간첩인데 금융위원장 이 새끼가 간첩이고 하는 총재가 간첩인데 다 들어앉았는데 올란보다 더 지독한데 중국 군함 1해협 관통 남중국 해선 잠수함 시위 새벽부터 중국 해군 광폭 행보를 하고 있고 1초계기 호위함 출동 경계에 나섰다.
중잠수함 말레이시아 한국 기항하고 미 동남아 군사협력 견제 나섰다. 그래서 이제 파고가 높아집니다. 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맞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성희 총회장 이렇게 웃고 있지만 이 공산당 간첩의 WCC에 가입한 반역의 교단입니다. 그래요. NCCK 김영주 총무 이놈이 간첩의 총수입니다. 그래서 교계에 7,000명의 리더들을 끌고 올라가서 김일성 동상에게 절하게 한 장본인이 이런 놈들입니다. 원래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 절하면 안 되는데 자, 왜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 교회가 망가졌습니다. 리더십이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개별 신자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는 개별 신자들에게 제가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놈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다 간첩에 종북 간첩단에 충성하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간첩투성인데 간첩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서경석이가 간첩 없다 그러죠. 그 목사님도 간첩이 어딨냐고 그러고. 트럼프 압박에 국내 기업 한국 탈출 막을 방법은 있나? 지금 여기 리더십이 지금 이 야3당이 이 개같은 234명 이 개같은 국회의원 이 새끼들이 대통령을 몰아놓고 공지로 몰아놓고 이 짓을 하고 있죠. 임명진 서총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쇄신불능인가. 이제 여당은 다 버려야 됩니다. 여당은 버리고 새로운 당이 탄생돼야 됩니다. 촛불과 태극기 광장 정치 되돌아볼 때가 됐다. 이건 좀 읽어볼 만합니다.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및 반대 집회가 갈수록 세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촛불 집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 점차 수그러드는 모양새지만 태극기 집회는 7일 8차 집회까지 참여 인원이 늘고 있다. 주최 측과 경찰 주산 둘 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촛불 집회 참가자보다 많았다. 지난해 10월 29일 1차 촛불 집회 이후 주말마다 광장의 정치가 벌어진 지 2달이 넘었다.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방향이 다를 뿐 모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광장으로 나온 사람들일 것이다. 개떡이다. 개떡이다 진짜. 이렇게 쓰는 요새 마지막에 뭐 개떡이다. 12만 종북 간첩 국가 전복 활동을 모르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리고 이렇게 쓰느냐. 뭔 놈의 애국이냐. 저 새끼들이 태극기 드는 거 봤느냐. 한반도에서 유일한 공화국은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인민공화국을 상징하는 횃불, 촛불을 들고 나오는 걸 니는 모르더냐. 태극기 집회는 대한민국의 유일 공화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외치고 나가는 걸 니는 모르더냐. 그래도 한 2, 3주 전부터는 태극기 이렇게 깃발은 아니고요. 프린트 똑같이 해갖고 태극기를 나오더라고요. 들 수 없어요. 12만 종북 간첩 세력들은 태극기를 들어서는 김정은이의 지령을 위배하는 것이 되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들고 나오겠지만 다 옆에서 야 그거 넣어라 하는 거예요. 왜? 지령이니까.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유일한 것은 인공기 밖에 없는데 왜 태극기 들고 나오냐 하니까 문재인, 박지원 이 새끼들이 태극기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문재인 탄핵 기각 시 현명하겠다. 이 새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계엄령으로 죽일 수 있죠. 지금은 김장수, 김관진, 이병호, 김수남 이런 새끼들이 안볼라인에서 간첩 새끼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다 보호해주고 있죠. 비호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신문마다 문재인 새끼 이 깜빵에 들어가서 죽을 날 영빈주 이자가 문재인같이 간첩이었다는 거죠. 사점으로 낙선한 저놈이죠. 상전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문재인 간첩 내가 먼저 미국보다 북한을 방문하겠다. 이 간첩 새끼 문재인 똑같은 위치에 있는 놈이 쫑딘 쭈라는 거죠. 쫑딘주의 이 같은 연설은 반전반미 여론을 자극했고 지금 북한과 안보를 반전반미 강조하는 사람들을 자극하잖아요. 전쟁에 그래.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박지원이와 문재인 쫑딘주 추미애 심상정 이 개같은 간첩 새끼들 똑같은 미국이 나쁜 줄 알고 쫑딘주만이 아니었다. 사드 배치 반대 기호 대통령의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부이응 반종과 정치 고문이었던 부응옥야 등 대통령 측근들까지도 호치민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이었다. 안보실장 김관진 이 새끼가 간첩이고 수많은 월명의 간첩들이 각계각층의 이병호가 간첩이고 김수남이가 간첩이니까 세상을 놀라게 했다.
놀라게 하면 뭐야? 그 전에 계엄령 선포해서 잡아 죽여야지. 당시 뉴욕 끝났는데 헤럴드 트리븐 이미. 특파원이었던 팜수아나는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였던 친척을 정보 이용하여 기관 50여일 최고 책임자 걸쳐 핵심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월맹에 이병호 넘겨줬다. 이 간첩 새끼 똑같아 지금 똑같은 것보다 더 악화돼 있어. 그도 역시 간첩의 소굴이었다. 한국 타오 육군 대령은 시기를 이용해 베트콩 조직의 재정비를 김장수 도왔고 여러 육군 차례 대장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김관진 육군 대장 이 새끼들이 간첩인데 심지어 응엔타인중 공군 중위는 1975년 4월 공군 전투기 조종사도 간첩이 한 대 있었다는 거. 자기네 궁으로 사이공으로 가버렸대. 진로를 받고 월남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월맹으로 탈환. 자살골이죠. 그쪽 나라 망하게 한 거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제가 아까 조선일보를 하면서 열을 올렸는데 열을 안 올리고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작년 12월 17일 김정일 되진 지 5주기 되는 날 무슨 걸 발표했죠? 이제 공등을 합해 약 40만 명이었다. 그러나 낡은 재래식 장비와 열악한 보급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월남군은 11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300개, 40개, 115, 약 게다가 300명. 월남 공군은 1800대나 되는 최신 공군기를 가진 세계 사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엄청나죠? 탄약도 보급도 모두 공산군보다 훨씬 우세했다. 그러나 월남군은 싸움다운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후퇴만 땅굴로 다 들어왔죠. 월남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 땅굴 플러스 간첩이죠. 전쟁의 승리가 객관적인 전투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땅굴과 간첩, 땅굴망과 망한 간첩. 것이 전부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망한 것이 내부적인 군사력 문제. 같은 망한 게 아니야. 침투돼 있는 적, 이게 나타나 망한 거예요. 그게 간첩이죠. 양반은 간첩이라는 얘기를 안 해. 부정부패, 또 민심하고 이탈되는 행위. 저기니까 이걸 간첩이란 이런 걸 말과 제대로 해드려야 비슷한 하는데 말이겠지만 군사력으로 전례마다 망한 건 아니요. 당시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을 따라 거미줄같이 연결된 땅굴과 도로, 이른바 호치민 루트라 불리는 육해상 침투 및 보급로가 있었다. 그 땅굴 속에는 월맹의 혁명정부 청사까지 들어있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월남 정부의 각 부처 및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결정되는 극비 내용이 서울숲 단순만이 밑에도 여기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북한군 지휘부가 바로 건설돼 있다. 월남 내 그런 핵심 식이네, 완전. 계층까지 파고든 간첩들이 원인이었다. 간첩, 간첩. 김장수 간첩, 김관진 간첩, 이병호 간첩, 김순환 간첩. 1967년 9월 3일 11명의 입자가 난립한 가운데 치루어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응앤반 티에우가 당선되었다. 야당 지도자 쭈옹딘주는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혁명하겠다. 이게 반란하겠다, 폭동하겠다 아닙니까? 저놈이 율사 출신인데 저 새끼가 그게 내란 선동죄라는 걸 몰라서 했을까요? 자, 알면서도 왜 했을까요? 북한의 지령이니까. 최근에 김재동이라고 하는 놈이 탄핵 기각되면 내가 제일 먼저 청와대 담벼락을 넘겠다. 이제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악의 소리예요. 축, 법원 행정처가 214명 간첩 판사들 중에 한 놈을 골라갖고 이걸 주면은 이제 제로미터까지 접근하는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로미터까지 가서 담벼락을 넘겠다. 김재동이가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이는 내가 혁명하겠다, 반란하겠다, 폭동하겠다, 청와대 점령하겠다. 그러면 땅굴 속으로 기어 나온 어느 놈이 있어요. 이게 북계군이 있다는 거죠. 특수군이 5.18하고 1980년 5.18하고 똑같은 각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촛불 시위하는 데는 700명 정도의 북계군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점령해야 될 자리를 가갖고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막 와서 한대잖아요. 참여. 중국에서 처음에는 조총련도 오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이 간첩 개새끼들이 송영길이라고 하는 이 간첩 새끼가 끌고 8명 끌고 올라가서 왕이 외교부 장관을 만나갖고 이제 또 같이 대한민국을 전복할 것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미국에다가 편지 보내고 막 이런 것처럼 딱 똑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태극기 민심이 23만 명이 이제 코엑스에 모였다. 잘했어요. 잘했어. 네. 그런데 단기국을 끌고 가는 권영애, 정광택, 정광용 이 세 마리가 한성주 장군으로 하여금 계엄령 선포는 말하지 마라. 민중홍이라고 하는 사무처장인지 하는지 이 개새끼가 앉아갖고 계엄령 선포는 말하지 말아라. 이 새끼야, 문재인이가 이제 탄핵 기각하면 반란하고 폭동하고 혁명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때려잡을 게 계엄령밖에 더 있어. 이 개새끼들아. 권영애 이 개새끼, 민중홍 개새끼, 정광택 개새끼, 정광용 개새끼, 이 네 마리의 개새끼들이 한성주 장군 계엄령은 말하지 마라. 이런 개떡 같은 새끼들. 23만의 국민들은 태극기 들고 모였는데 이 새끼들은 계엄령은 말하지 말래. 이 추위에 정말 많이 지쳐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자, 그래서 계엄령 말해야 돼요. 이 바보 새끼들아. 문재인이가 반란하겠다고 하는데 계엄령으로 반란군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바보 새끼들아. 바보 권영의 이 바보 새끼야. 진짜 월남 거를 보니까요 너무 막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그걸 보면서도 권영의 이 새끼야. 네가 계엄령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정광택 이 새끼야. 정광용 이 새끼야. 그 밑에 있는 놈의 새끼가 민중홍이라고 하는 놈의 새끼가 종북이라고 내가 알려줬으면 잘라야 될 거 아니냐. 이 바보 새끼들아. 니들이 종북이 아니라면, 간첩이 아니라면. 민주 설전의 옛 유보 등록 조기 대선 체제로 간다고 합니다. 반역 간첩이랑 문재인과 네. 추미애 이 두 마리의 개새끼들이 8명의 의원을 중국에 보내서 사드 반대 한미 동맹 폐기하는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우리나라고 왜 문재인 이 새끼를 가만둬요? 왜 가만둡니까? 김수남 이 새끼를 잡아넣을 수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 새끼가 간첩이고 이병호 국정원장 새끼가 간첩이고 김관진 안보실장 이 새끼가 간첩인데 이게 가요? 월남보다 더 악화돼 있죠. 이걸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이 계엄령인데 지금 계엄령이 먼저냐 문재인 반란이 먼저냐 이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권영애 이 새끼는 한성주 장군 계엄령 말하지 마라. 개똥이다. 12월 31일 날은 한성주 장군에게 3분만 얘기해라. 여건이 무르익으면 해라. 계엄령 하라고 해라. 여건이 무르익었지 않느냐 이 바보야. 월남처럼 패망되고 나면 그때 여건이 무르익었다 할 거냐. 권영애 이 바보 새끼야. 정광택 바보 새끼야. 정광용 바보 새끼야. 민중홍이라고 하는 이 여적 종북 새끼를 갖다 앉혀놓고서 한성주 장군 계엄령 말 못하게 하는 이 바보 세 마리의 리더들 이 새끼들아. 계엄령은 국민이 그래서 참 국민 여러분 이제 단기국에서 하는 행사에 나가십시오. 단기국에 태극기 들고 나가서 오늘도 대한민국의 종북 간첩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자고 기도하시는 한성주 장군님을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9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병관이라고 하는 동아일보 회장이 1998년도 이제 김대중이가 집권하자마자 1937년도 보천보 전투 김일성 장군이 이제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했던 보천보 전투가 이제 37년 그 어간에 호해로 발간이 됐었죠. 그걸 금판으로 만들어 갖고 가서 김정일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나서 너무 동아일보가 미친 동아가 돼버린 겁니다. 반역의 동아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0명 간첩단이 들어앉아서 모든 걸 주물르고 앉아있는 이 반역의 신문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동아를 사랑했습니까? 조선을 사랑했습니까? 중앙을 사랑했습니까? 이 개떡 같은 새끼들이 다 반역질을 한 겁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네. 간첩들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자가 1975년 4월 30일 소련제
월맹군 탱크가 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소리가 작죠. 월남기가 내려지고 월맹기가 올랐다. 월맹군이 대통령궁에 진입한 지 45분 만의 일이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못한 월맹이 월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당시 월남과 월맹의 경제력 차이는 약 2배. 분단 이후부터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고 미군 철수가 완료된 1973년까지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월맹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다. 총공세에 직접 투입된 월맹군은